안녕하세요, 메이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까 저 카메라 영상 하나 찍고 이제 좀 이제 제가 렌즈에 대한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이제 다시 좀 렌즈를 좀 꺼내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요 렌즈들인데 이렇게 놓으면 좀 보기 좋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요거는 50mm 단렌즈, 요건 100mm 마이크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470, 요거는 70-200이에요. 근데 요 렌즈군만 가져도 뭐 못 찍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렌즈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 편에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거를 좀 따로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요 50mm 화각이 사람들이 보시기에 가장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와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50mm 단렌즈는 대부분 사진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꼭 하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리개 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는 1.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좋고 1.2, 1.0까지도 있죠. 근데 가격이 엄청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렌즈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사진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50mm 단렌즈 쓰시는 것도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이런 100mm 마이크로, 이제 접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100mm 마이크로 렌즈로 사용하시면 좋고, 이걸로 저는 인물도 촬영하고 제품도 촬영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심도가 되게 얕기 때문에 좀 많이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70,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사진하고 한 꽤 오래 같이 쓰고 있는 렌즈인데 아직까지도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표준 24mm에서 70mm까지 되는 2470. 네, 이것도 저한테는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애인과 같습니다. 이게 손때도 엄청 많이 묻어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70-200, 요건 이제 망원 렌즈, 요건 이제 주로 야외 쪽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저 이제 실내에서도 사용하는 슈팅 거리가 좀 나오면 주로 이제 뷰티나 이런 거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일단 이 렌즈는 왜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요런 이제 좀 고가의 렌즈들은 요것도 좀 약간 좀 장비가 100, 200만 원 이렇게 했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100 얼마였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L렌즈라 해서 약간 좀 비싼 렌즈들이고요. 요거는 좀 그거보다 약간은 좀 저가형 렌즈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장단점이 렌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구비하게 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일단 지금 화각이나 이런 거는 물론 굉장히 개인 차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얘기 드리기 좀 힘들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 단렌즈와 이 줌렌즈, 어떤 거 줌렌즈는 일단은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편하죠. 렌즈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한 자리에서 그냥 줌만으로 여러 가지 화각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이 존재해요. 이게 특히 이제 좀 고가형 렌즈들은 좀 덜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렌즈가 아무래도 좀 비투가도가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렌즈를 넣다 보니 줌 대역을 커버를 하려면 그러니까 무게가 일단 많이 나가고, 그 여러 가지 렌즈 유리 같은 렌즈를 많이 대다 보면 어떨까요? 비투가도가 떨어지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편리함을 생각하면 요 렌즈. 근데 거기서 좀 더 화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줌 렌즈는 꼭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요 렌즈는 F 값. 네. F 값이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조리개 수치인데 이게 렌즈 밝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이 렌즈 같은 게 2.8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보다도 떨어진다 그러면 좀 촬영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희한하게 어딘지 모르게 촬영을 해도 이 같은, 그러니까 이 값에 그러니까 조리개 최대 개방 값이 2.8하고 5.6이다 했을 때 2.8로 찍은 것하고 5.6하고 찍은 것하고 같은 조리개 팔을 놓고 찍어도 희한하게 5.6으로 찍은 게 좀 어둡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좀 탁하다는 느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렌즈는 F값은 최대한 높은 걸 선호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좀 비투가도가 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런 걸 좀 받아들일 때, 빛을 받아들일 때 카메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같은 조리개 팔 값으로 놓고 찍어도 그 렌즈 자체 투과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유의.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밝은 렌즈를 선호하고요. 그건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 이것도 또 반대로 또 재밌는 게 이런 단렌즈하고 이런 또 줌렌즈, 요거는 1.4고 1.8만 돼도 요것도 2.8짜리랑 또 똑같은 조리개 팔을 놓고 찍어도 또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있죠, 단렌즈가. 아무래도 단렌즈는 렌즈가 얘보다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가볍고 비투가도 훨씬 더 높아요. 대신에 이건 단점이
렌즈 화각대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발줌이라고 하죠.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런 50mm로 또 가까이 가면 또 왜곡 현상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렌즈 화각대만의 그 피사체에 부각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렌즈는 딱 그 느낌 한 가지로만 뽑아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근데 일단은 그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단렌즈가 확실히 제가 볼 땐 제일 월등히 우세해요. 요것들도 뭐 진짜 조리기값이 막 1.2까지 막 떨어지고 이런 1.0까지 떨어지는 거는 진짜 이게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이 뒤에 약간 이 날아가는 뭐 아웃 포커싱 느낌도 좀 다르고, 아무래도 단렌즈들이 훨씬 더 줌렌즈보다 좀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처음에 사진을 하시고 하시면 이 카메라는 뭐 그냥 아무거나 제가 막 사도 크게 저는 뭐 이렇게 신경 없다고 보는데, 이 렌즈군 같은 거 한 50mm 같은 거 꼭 하나 구비를 해보셔가지고 이걸 들고 나가셔서 한번 촬영을 해보시는 게, 이 렌즈 하나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 단조로움이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또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뭔가 딱 그 정해진 화각 내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단렌즈로 좀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줌렌즈로 넘어오시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막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뭐 막 진짜 뭐 이렇게 이 구역대를 바꿔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확 와이드하게 찍는다거나 뭐 좀 크랍을 해서 찍는다거나 이런 이제 기교를 좀 많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 같은 게 좀 명확하게 있으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아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좀 단조로운 이미지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데서도 뭔가 일상에서 자기가 뭔가 소스를 만들어가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런 줌렌즈로 좀 더 왜곡을 준다거나 이런 액션을 좀 더 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다양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렌즈 같은 거는 일단 본인 개인 차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는 꼭 이만큼에 대해 화각대로 찍어야 된다 이런 답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이렇게 사진을 한참 집중해서 찍다 보면 이런 줌 같은 것도 막 돌리다 보면 솔직히 몇 밀인지는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딱 했는데 이게 70mm 몇 미터 이걸 계산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사진에 집중해서 여기에 지금 막 정신 쏟기도 힘드니까 그냥 이 안으로 저는 보는 이 감각대로 촬영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서 돌리다 보면 딱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게 저한테 맞는 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감성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답이 없다고 봐요. 대신에 이런 50mm 표준은 한번 그래도 누가 만들어 놨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이런 표준 렌즈 하나를 꼭 하셔가지고 촬영을 해보시면서 이런 단조로움에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늘상에서 보는 것들인데 거기서 뭔가 자기 색깔을 입히거나 자기가 뭔가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충분히 좋은 사진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보이는 시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촬영 조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말 그대로 나는 그냥 애시당초 접사만 찍겠다. 그럼 이런 마크로 렌즈도 괜찮겠죠. 이런 100mm 마이크로 렌즈 같은 걸 쓰시면 그냥 뭐 다른 거 대상 없고 딱 하나 함축돼서, 그렇죠, 요거 그냥 나는 접사만 찍겠어 이러면 뭐 이런 렌즈 하나만 구입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자기가 사진기 편에서도 그냥 가볍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걸 찍을지라는 걸 가장 먼저 하시게 되면 이 렌즈군이 다 바뀌고, 카메라는 솔직히 뭐 이렇게 고속 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뭐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는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이 렌즈군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렌즈편을 따로 만든 거고, 이런 단렌즈 꼭 해보시고, 이런 멀리서 본인이 나가서 찍으실 거면 이런 망원 필요하시고요. 근데 2470 요것도 꼭 하나, 이거는 거의 뭐 저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상업이나 뭐 그냥 자기 취미 생활로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렌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요 2470은 꼭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망원에 대한 것도 참 좋은데 이거는 실내에서도 슈팅거리만 하면 꽤 괜찮아요. 렌즈 왜곡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전 이제 뷰티 찍을 때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 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내가 원하는 각도로 좀 조절하기도 좋고, 이게 또 렌즈가 또 너무 가까이 있는 거랑 약간 떨어져 있는 거랑 이 모델분이 느끼는 이런 압박 차이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멀리서 이렇게 찍게 되면 렌즈가 좀 약간 거리가 있게 되면 모델들이 좀 약간 받아들이는 게 좀 편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가까이 찍으셔도 괜찮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그런 걸 좀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또 이제 멀리서 뭐 찍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약간 저는 좀 뷰티는 좀 땡겨서 찍는 걸 좋아해요. 얼굴 왜곡 같은 걸 좀 최대한 좀 줄여서 저도 이제 뭐 한 70에서 100mm대를 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좀 멀리서 찍을 때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뭐 네, 이런 걸로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렌즈군 같은 것도 또 이제 찍다 보면 자기만의 좀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희한하게 이 렌즈 같은 밝기의 렌즈인데 망원 렌즈를 좀 더 선호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뷰티 찍을 때는 평소에 그냥 막 찍을 때는 2470이 제일 편하고요. 근데 이게 좀 더 약간 빛을 좀 모아주는 역할이 좀 더 이 좀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이 망원 렌즈만의 특유의 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근데 망원은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너무 이렇게 F값이 높은 건 절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망원은 특히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웬만하면 좀 조립값이 좀 한 2.8 이상 나오는 걸로 그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렌즈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일단 이게 자기의 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어떤 렌즈를 골라서 사용하실지는 한 번은 뭐 그래서 다들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한 번은 이런 50mm 단렌즈도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걸로 나가서 한번 가볍게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아까랑 공통적인 주제인데 이런 접사나 이런 뭐 2470, 뭐 망원 이런 표준이나 이런 걸 다 사용했을 때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아까 사진편에서 또 계속 제가 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그만큼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를 찍을지 내가 항상 먼저 이걸 제일 먼저 고민하시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 정확하게 이제 잡히면 이제 어떤 렌즈나 어떤 사진기로 찍어야 될지도 점점 이제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약간 뭐 야경을 찍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약간 그 야경에 뭐 열화 노이즈라든가 이런 걸 좀 잡을 수 있는 바디들을 찾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렌즈를 많이 사용해 보시긴 하시지만 표준부터 차근차근 하나 진행해 보시는 건 되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렌즈들도 단렌즈, 화질을 좀 생각하시면 단렌즈, 약간 편의성을 생각하면 줌렌즈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이것들도 그래도 결코 떨어지는 결과물은 아니지만 이 단렌즈만의 특유의 화사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렌즈도 꼭 사용해 보시고 너무 줌렌즈 계열로 꼭 가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처음에는 단렌즈도 한두 개 구비해 놓으신 다음에 차근차근 느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렌즈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 그 특유의 느낌이 달라요. 요즘에 뭐 많이 이제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의미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이런 걸로 보고 또 찍힌 사진을 보고 또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렌즈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느낌의 제조사의 렌즈를 사시는 것도 괜찮죠. 네, 그런 것도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렌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제가 또 다른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진을 좀 촬영해서 접해볼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재밌게 지켜봐 주시고 오늘 렌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